원격 교육을 위한 저작권 안내사항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원격 수업은 수업에 참여하는 구사에게만 저작물 이용이 허용됩니다. 수업 중에 저작물 또는 인물이 포함된 화면을 무단 캡처하여 다른 공간에 배포, 전송할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2021학년도 창체 자율활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수업의 첫 발걸음이네요. 길고, 긴이에요, 긴. 이제 3주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오늘 지금 첫 주, 지금 1주째. 원격 수업이라 생각해 봅니다. 인사할까요? 안녕, 살레쇼. 안녕, 신부님이라고 인사했겠죠. 3주 연속 여러분들 원격입니다. 그렇죠? 2학년 3학년들 시험 보니까요. 형님들 시험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 너그러 이해해 주시고 3주가 지나면 이제 3주를 여러분들 원격 수업하게 될 거고요. 3주가 지나면 이제 슬슬 우리의 신원, 오늘 수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여러분의 신원, 여러가지 신원이 있을 텐데요. 살레시 학교 다니면서 붙게 되는 살레시 안이라는 이 신원의 나치판 역할을 하는 바로 영화 돈보스코를 보게 될 것입니다. 3주 하는 동안 돈보스코를 알아가는 수업이에요.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은 돈보스코를 알아가는 수업이다. 이론 수업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으면 돈보스코 영화를 볼 때 더욱 큰 이해로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파일에 다른 컨텐츠를 하나 올려드릴 건데요. PDF 파일 하나 올려드립니다. 돈보스코 짧은 생애 글들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꼭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주짜리 3주 안에 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독후감 쓰기, 책 읽고 독후감 쓰기예요. A4용지 한 장이고요. 글꼴 사이즈는 12 그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화하지 말고 주가격은 160 그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제에 대한 건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되새기죠. 우리 매번 되새기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나를 좀 떠들썩 많이 한대요. 특별히 나부터 먼저 방역수칙 지키면 걸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마스크 착용 아침에 점심때 보니까 막영 마스크를 안 차고 많이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아요. 나 혼자 걸리면 상관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착용하시고 외출 후 반드시 세면, 손 씻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사람이 많은 곳은 다중이용시설에 가지 않는 것, 37.5도 넘으면 1339 연결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함께 있은 영상 꼭 속 여러 생활규칙 생활해 봅시다. 영상 보여주세요. 코로나19로 바뀐 일상.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버스 정류장에 계신 여러분, 스크린을 봐주세요.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 지켜야 하는 한 가지. 우리 함께 거리 두기. 제 모습을 보면서 거리두기를 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어요. 요즘 좀 거리두기를 소홀히 한 것 같은데 다 같이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 거리 두기를 지킵시다. 보건복지부. 네, 영상 잘 보셨죠? 꼭 그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의 신원에 대해서 나의 신원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나를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도출해낼 수 있는 결과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나의 삶을 아는 방법, 나를 아는 방법 중에 나의 삶을 아는 방법은 자서전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 그래도 미래의 모습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려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아는 방법 중에 나의 삶이 아닌 나의 신원, 나는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가장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살레시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분들 붙게 되는 살레시안이라는 신원, 살레시안이라는 이 신원을 알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돈보스코의 영화를 보는 방법입니다. 돈보스코가 살레시안이라는 말을 처음 썼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레시안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바로 돈보스코. 자신의 아이들을 살레시안이라고 불렀고, 자신의 아이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했는지, 이게 매우 중요해요. 별표 200개예요. 자신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랬는지, 살레시안이 어떻게 살기를 원했는지,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자신의 아이들이 어떻게 살기 바랬다는 건 자신의 아이들이 살레시안으로 불렀기 때문에 살레시안이 어떻게 살기 원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보스코를 영화를 보면서 살레시안이 누구이고 어떻게 살기를 바랬는지 이것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별표 곱하기 이건 3만 개. 매우 중요해요. 돈보스코를 보면서 살레시안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신원의 우리는 재정님 타임이에요. 세인트,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이태리에서는 S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미국에서는 ST라고도 쓰고요. 바로 세인트, 성인이에요. 성인. 이 성자는 이 한자 이루 성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할 성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인의 요한 보스코, 세인트 이태리 말로 조바니 보스코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1800년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1815년 8월 16일 날 태어나서 1888년 1월 31일 날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태리 지역의 어느 지역이냐면 여기 이쯤에 로마가 이렇게 있어요. 나폴리, 시칠리아라고 하는 섬이 있고, 살레르모, 여러분들 유명한 나폴리가 있잖아요. 축구팀 나폴리팀. 그리고 토리노, 여러분 써있죠. 여기 토리노 굉장히 유명하죠. 토리노에 유벤투스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제2라고 되어져 있는 팀. 유벤투스가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고, 베네치아, 여러분들 수중 도시라고 하는 베네치아, 베로나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쪽이 이렇게 되어져 있군요. 카타니아 이렇게 있고요. 이 돈보스코의 주로 활동지는 여기있지만 여기 로마 토리노였습니다. 태어났을 당시 이태리 상황을 여러분들 말씀드리는데요. 이태리 상황이 통일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다양한 왕국이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정도의 나라가 분일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기는 분명히 여러분들 왕이 이렇게 다양한 왕들이 이렇게 존재를 했었고요. 이탈리아에는 영국의 산업혁명이 1760년대 20년쯤에 시작되고 그렇게 됐으니 마무리가 되었으니까요. 이탈리아는 좀 5, 60년 늦게 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일 이전 오른쪽 사진 여러분들 있으면 좋겠고요. 분열된 여러 공국, 통일을 위해서 1814년부터 61년까지 계속 전쟁을 합니다. 이태리는 계속 전쟁을 해요. 통일을 될 때까지. 돈보스코 시대 때는 통일이 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이 나라가 통일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있었던 거예요. 여러 공국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탈리아 전역이 살기 좋았을까요? 전쟁을 하니까 살기 힘들었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살기 힘들었다.
어린 요한 보스코도 전쟁을 계속했기 때문에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땅을 계속 미사일 쏘고 막 미사일은 그때는 없었으니까 대포 쏘고 사람이 가꾸질 못하니까 땅이 바로 경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가난했단 말이에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나귀를 잡아서 허기를 채웠던 일들이 돈보스코가 어렸을 때 있었어요. 죽을 뻔하다가 굶어 죽을 뻔하다가 당나귀를 잡아서 다행히 허기를 채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너무 가난해서 학교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가 어떻게 사제가 되었고 청소년의 수호자가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려웠던 게 그거를 헤쳐나갔다는 거겠죠. 세인트 성 요한 보스코의 가게도입니다. 집에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집에 살고 있는 곳에 할머니가 있었고요. 아버지 프란치스코 보스코가 있었어요. 재혼이었어요. 재혼. 프란치스코 보스코 밑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첫째 안토니오 보스코가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 마르가리타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바로 요한 요셉 보스코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다시 막내 요셉이 아니고 요한 보스코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게도예요. 아버지가 극성 폐렴이 걸려요. 그리고 요한 보스코 3살에 죽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혼자 할머니와 아들 셋, 안토니오, 요셉, 요한, 안토니오 보스코, 요셉 보스코, 요한 보스코 아들 셋을 양육해야 했어요. 어머니 혼자. 아버지를 잃은 가족 안에서의 갈등이 여러 가지 것들이 생겼는데요. 안토니오 형이 이복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 보스코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안토니오 형은 나랑 같이 일하면 내가 벌어놓은 것도 가지고 네가 먹으려면 너도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노동하기를 바랬던 거죠. 땅 파기를 바랬던 거예요. 어머니는 요한 보스코가 공부하기를 바랬어요.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죠. 안토니오 형과 어머니, 안토니오 형과 요한 보스코. 이게 자꾸 가족 안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요한 보스코에 대한 안토니오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서 어머니는 사촌이 몰리아 씨의 농장에 가축을 사용하는 일꾼으로도 요한 보스코를 보내요. 그만큼 요한 보스코에게 어려움 좀도 많았고 힘듦이 많았어요. 그때 그것들이 극복이 되지 않고 그것들이 만약에 안 하고 그냥 공부를 못 시키고 계속 노동을 했다면 요한 보스코는 여러분들의 소성인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9살에 요한 보스코는 자신의 삶을 결정해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은 다음과 같습니다. 9살 때 꿈이에요. 이런 꿈인데요.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1단계는 바로 이 단계예요. 누워있는 단계. 꿈을 꾸었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아이들이 모여서 싸움을 하고 있었고요. 욕설 같은 거친 말을 하며 신을 모독하는 입을 담기 어려운 말들을 내뱉고 있었어요. 요한 보스코는 그 속에 달려가 그들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면서 제발 그러지 마, 욕하지 마, 신을 거부하지 마, 이런 이야기들 했겠죠. 말렸어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죠. 거치고 고약한 아이들이 욕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말리는 거예요. 주먹으로 막. 그러지 마! 라고 말리는 거죠. 주먹질과 발길질로 훈계하는 어린 요한 보스코예요. 2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하얀색 광채를 입은 눈부신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힘과 주먹이 아닌 지혜와 용서로 아이들을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스코는 그런데 저는 공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지혜와 용서를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무식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스승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빛나고 고상한 한 분 예수님이겠죠. 지저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먹과 발길질이 아닌 지혜와 용서로 친구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3단계인데요. 그 스승으로 주었던 이제 성모님하고 관계예요. 스승으로 당신 어머니 성모님 주셨던 그때 성모님 주위로 이제 사나운 짐승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죠. 사나운 짐승들이 서성거렸습니다. 사나운 짐승을 가리키면서 여기가 너가 일해야 될 일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나운 짐승들을 어린 양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 너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스코는 성모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잠에서 일어납니다. 꿈이 아닌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주먹으로 말리며 싸웠을 때 맞았던 볼이 욱신거렸습니다 라고 돈보스코가 스스로의 회고록에서 그렇게 작성을 했어요. 저는 가난해서 공부를 하지 못해요. 요한보스코. 스승을 줬는데 성모님을 주셨다고 그랬죠. 요한보스코의 어렸을 적 상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영화상에서 나중에 이 장면은 그대로 나타날 텐데요. 가난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공부보다는 노동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안토니오 형의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팍 이렇게 피우. 근데 돈보스코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아이들 속에서 있으면서 공부하고 싶고 자기 씨가 들었던 이야기를 얘기하기 모시고 같이 기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재주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서커스를 보여주고 쇼를 본 사람에게 함께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도 있게 되는 거죠. 요한보스코의 기적과 같은 상황이 시작되는데요. 시작되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또 시련이 또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일요일에 미사를 드리고 오다가 그 신부님 미사했던 주례했던 신부님의 강론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신부님을 만나서 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할아버지 칼로스 신부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신부님이 이 친구의 요한보스코의 총명함을 보고 자신이 데리고가서 공부를 시키고 싶어 해요. 할아버지 신부님에게 요한보스코는 불리고 가서 라틴 말이고 뭐고 다양한 공부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할아버지가 이제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할아버지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도 곧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보스코가 아프게 됩니다. 할아버지 이 칼로스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 아프게 돼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얘기를 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한테 너무 매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칼로스 신부님의 죽음이 맞아야게 되고 또 돌아가시고 나니까 배움에 대해서 어려움이 다시 느껴질 수밖에 없죠. 누가 이제 가르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형은 계속 갈굽니다. 일해! 라고. 형 괴롭힘으로 짐을 어머니가 이제 반으로 나눠요. 어머니 도움으로 하루에 10에서 15km를 걸어가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이제 토리노 시내로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산을 이렇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학교를 다 걸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지속되는 가난이 이어졌고 어머니가 많이 지원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아르바이트라고 하죠.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계속 연장을 해가요. 돈보스코가 진짜 더 어렸을 때 생가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것은 계단인데요. 이 계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밑공간, 이 공간이에요. 여기서 돈보스코가 쪼그려 누워서 책 보고 공부하면서 지냈던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페에 계단 밑이었더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여기 카페 계단 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리 뻗으면 바깥에 다 나오겠죠. 보이겠죠. 그만큼 돈보스코가 가난하게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을 이기면서
그렇게 어렵게 사제가 되는 돈보스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재봉틀 일도 했겠죠. 재봉사의 일도 충분히 여러분들 잘했으리라 생각해요. 재봉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능력이 좋았다고, 퀄리티가 좀 있었다고. 옷을 수선하면서 학비를 벌었고요. 그렇게 학비를 받고 준 사제로서 착복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옷을 그 매트릭스 보면 영화 긴 치마 입듯이 신부님들이 입었던 긴 수단 입는 수단이라고 하거든요. 그 수단을 입게 되는 거예요. 검정색 옷을 사제가 되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841년에 신부님으로서 이제 안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영상은 뭐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영상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꼭 나중에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제 사제가 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다음 시간에는 사제가 된 돈보스코가 겪는 어려움, 사제가 되고 난 다음에 가난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돈보스코가 난 어떻게 살지? 사제가 되면 신부가 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부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뭐 잘 나와 있으니까 제발 뭐 영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영화는 꼭 갔다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격이 끝나고 나면 대면할 때 보여드리든지 아니면 마지막 원격 수업 시간에 시간이 괜찮다면 영화를 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지내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 영상을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영화를 올리니까 차단이 되어버려가지고요. 구글 드라이브에 링크 걸어놓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나 다음 세 번째 대면이나 비대면 아니면 후딱 후에 대면할 때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